안녕하세요. 대운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오리엔탈 전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분석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핵심은 계속해서 같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 조선기자재 업체와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24년 특히 주가 관점에서 봤을 때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조선기자재 업체인 세진중공업도 이렇게 비슷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 조선 사이클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주게 되면 조선 3사뿐만 아니라 그 혜택을 기자재 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춰진 비밀은 무엇인가 금일 영상을 통해서 모조리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쌓여있는 모멘텀 그 뿌리는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고 매크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죠. 유리하게 작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기자재에는 어떠한 모멘텀이 작용이 될 수 있을지 전반적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리엔탈 전공의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보려고 합니다. 크게 보게 되면 12월 22년이었습니다. 22년 12월 말에 기록했던 이 저점 구간을 포인트로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세를 보여줬습니다. 24년 7월 달까지 이때까지 나왔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 결국에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다가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오리엔탈 전공도 관련된 모멘텀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단기 과매수 구간에 도달한 이후에 가격적인 조정이 일어났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24년 1월달까지 지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4년 1월달 단기 과매도 구간에 돌입한 이후 현재까지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특히 24년 상반기에 관심을 받았던 업체들, 산업들라고 하면은 세진중공업 같은 이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진중공업은 조금 미르게 23년 11월 달부터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었죠. 오리엔탈 전공도 어쨌든 비슷한 흐름세로 올 상반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세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기자재 업체들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조선업 관련된 모멘텀, 혹은 실적 관련된 모멘텀, 수출 모멘텀, 그리고 한 가지 더 동해석유 관련된 테마.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모멘텀이 많다. 그래서 핵심을 우리가 분별할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급적인 측면 보게 되면 근 한 달 동안 기관의 매집세가 많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동향이 지속적으로 다음 주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긍정적인 좀 모멘텀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일단은 모든 기업의 뿌리는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22년 3월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수주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등락은 분명히 존재하더라도 수주장고가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겠죠. 특히 순수주액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22년부터 24년 1분기까지 모두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좋은 흐름으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수주액이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오리엔탈 전공 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자재 업체들은 이런 단순 실적뿐만 아니라 이런 정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헤즈볼라가 로켓과 드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군에게 보복 공격했다, 사망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반기 들어서 정세 악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기사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유가 역시 굉장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현재 84불 정도로 형성해주고 있는데 90불 초반까지만 형성을 해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우호적인 업황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 지금과 같은 순수주의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환율적인 측면도 봐야겠죠. 자, 유가랑 환율이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매크로 환경인데 일단 유가가 상승하는 측면 자체가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율 역시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안전자산 수요가 밖으로 빠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자체는 하락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시장 분위기 측면에서 이점을 받는 종목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기자재 업체다.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은 아싸리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는 측면 차라리 1400원 구간 근접하는 환율
상황에서 더욱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가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조 선가지수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누누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결국에 선별수주 전략이 효과적으로 맞아떨어져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특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조선업은 이제 뭐 그냥 양강체제입니다. 우리나라랑 중국 이렇게 두 가지 국가가 양강체제로 자리 잡혀 있는 상황인데 선가지수가 상승하는 측면은 우리나라 단일적인 어떤 특징인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량 수주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선가지수 수익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특징, 산업의 전략이 더 유효하게 먹혀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선가지수가 상승하면 조선주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조선업 산업을 분석을 해 드릴 때 아마 제 영상을 다 시청해 주신 분들께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가지수가 조선주 주가에 비례관계가 있다는 점, 어쨌든 이 부분은 기자재 업체에게 좋은 흐름세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돌아와서 오리엔탈 전공 주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5일선 구간에 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겠죠. 만약에 5일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24년 4월 달에 기록을 했듯이 21선 구간에서는 이렇게 아랫꼬리가 출현해주면서 지지를 받아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더 보게 되면 23년 7월 달에 기록했던 이 고점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가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환율이 올라가는 측면,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는 측면,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이 부각받는 측면, 이렇게 3박자가 부각이 되면 오리엔탈 전공은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세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트럼프가 대선 토론에서 거의 이겼죠. 그래서 당선에 대한 분위기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략은 뻔하죠. 중국을 제재한다. 중국을 제재한다라고 하면 산업이, 다양한 산업이 있습니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태양광도 있고 가장 큰 게 조선이 있다. 중국의 조선을 제재하겠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반사익 관점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리엔탈 전공 같은 이런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그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사실 글로벌 정세적인 부분은 다 매크로 예측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100% 맞다라고는 보장은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깊은 어떤 분석, 그리고 연구 끝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리엔탈 전공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